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오늘 같이 볼 경매 물건은요, 여기 보이는 통나무 주택입니다.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집들이 많은데 오늘은 통나무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긴 통나무들을 쌓아 올려서 만든 집입니다. 통나무 집 하면 어렸을 때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둘째가 지었던 집이 통나무 집이죠.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잠깐 뒤로 하고 2층을 보면 다락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나무 상태들을 봤었을 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간의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7년도에 사용 승인된, 지어진 지는 15년 가까이 된 그런 주택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휴양림을 자주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방갈로 같은 느낌이 나요. 통나무 구조가 나온 김에 통나무 구조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디에 물어볼 거냐? 챗GPT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많이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통나무 구조의 집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챗G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통나무 구조의 집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하는 거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적어줍니다. 자, 답변이 완료됐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재료는 소나무, 전나무, 참나무 등 내구성이 좋은 나무가 사용이 되고 구조는 원목을 수평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아까 긴 통나무를 쌓아 올렸잖아요. 그렇게 지어지나 봅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적절한 유지 보수만 한다면 수백 년 동안 유지될 수가 있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 친환경적이다. 미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건축 방식을 보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만 유지 보수와 관리를 잘해야 그 장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한국에서는 어떤 경우에 통나무 구조로 된 주택을 짓는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나무 구조로 된 주택을 언제 짓냐? 왜 지금 경매 나온 게 통나무 구조로 지어졌잖아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됐을까?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휴양지나 별장으로 인기가 많은 게 통나무 구조의 집이고, 두 번째로는 에코빌리지,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는 농촌 체험마을, 개인주택, 그리고 글램핑, 또 특수용도 건축물, 이런 이유들로 한국에서도 통나무 구조를 채택한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챗GPT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상당히 상세하고 잘 나와 있죠? 앞으로 종종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면 자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검색하는 것보다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을 얻는 게 더 낫더라고요.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별장으로 쓰면 정말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런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모습도 떠오르고요. 왠지 이 집안에 그 뭐죠? 사슴머리 같은 거 박제된 거 뭔지 아시겠죠? 그런 게 있을 것만 같은 집입니다. 그리고 빨래가 널려 있는 것을 보니까 안에 사람은 살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게 임차인인지 소유자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자나무도 보이고 뭐 개나리인가요? 이런 것도 보이고 엄청나게 넓진 않지만 충분히 활용할 만한 마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옆에서 본 모습인데 들어오는 입구가 이렇게 들어와서 돌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높이를 둬서 조금은 프라이빗해 보이기도 하네요. 여기 보니까 항구도 있고요. 이 공간은 다른 사진을 보면 차가 들어와 있죠. 주차 공간으로 사용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뒤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통나무 구조의 집 말고도 다른 벽돌 집이 하나 더 있더라. 보통 이렇게 별장
같이 지은 집들은 옆에 황토방이나 찜질방 이런 걸 부수적으로 짓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주택이더라고요. 주택이 하나 더 있다 볼 수 있고 위에 태양광 판넬도 있네요. 다 매각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목적물은 여기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뭔가 뒤편에 공사 중인 것 같죠? 개발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기사를 보시면 광역도로망에 새로운 획을 긋는 송정 IC부터 문동 간 국지도 58호선 건설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산 125-4번지, 여기가 산 125-4번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도로가 건설 중이다 라고 되어 있고 총 5.77km의 사업비 3,1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이 지금 많이 희미하긴 한데 여기가 송정 IC거든요. 여기서 쭉 이어져서 여기까지 거의 끝자락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노란색 도로 보이시죠? 이 도로가 바로 여기 이 도로입니다. 완전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건설이 된다면 송정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썩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옆으로는 저수지가 있고 아래 도로를 쭉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로드뷰를 보시면 볼게요. 여기거든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당시 날짜가 23년도 3월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뭔가 공사 중이었고 지금 여기 보이면 집들이 다 지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현재는 다 지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3년보다 더 이전 19년도 사진을 보겠습니다. 19년도 어떻습니까? 집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집이 있다가 지금 전부 다 철거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왜 철거가 되었냐? 이 전원주택 단지들이.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국지선 계획 기억하시죠? 그 도로가 이 전원주택 단지를 관통해서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철거를 한 것처럼 보여요. 이 주택들의 소유가 개인이 아니라 전부 다 군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 집 옆에 바로 도로가 지나가게 되겠네요. 옆에 도로가 생긴다는 건요. 거리를 단축시키고 이동에 편리함을 준다는 이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국지도가 뭐 거창한 도로도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이런 일반 도로거든요. 근데 집 바로 옆에 이런 도로가 있다면 주택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제 생각은 솔직히 별로일 것 같습니다. 한적한 별장 느낌의 휴식을 할 수 있는 컨셉의 주택인데 옆에 도로에서 자동차 소리 들리고 매연 훌훌 날리고 이런 차들이 지나간다면 좋은 생각이 들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뒤에는 국지도가 건설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자면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 부동산이 아파트도 아니고 조용히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별장 느낌의 주택이라서 사실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인프라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도보 생활권 자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변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마트가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건너편에 있죠? 편의점을 보더라도 건너편에 있습니다. 카페, 음식점 전부 다 우리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의 목적물 주택이 여기거든요. 이 주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도로에서 이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죠. 근데 이 경매에서는 여기 도로 부분은 경매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주택 경매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공유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포함 공유자 3명.
총 4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공유자 중에 이 주택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니까 공유자 중 한 명인 신 씨가 있었습니다. 이 주택의 소유자도 신 씨거든요. 근데 성만 같고 이름은 다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신 씨는 누구냐 이거예요. 이왕 설명한 김에 권리 분석까지 같이 해볼게요. 경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경매지를 보시면 임차인이 3명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전입은 되어 있지만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는 되어 있지 않았고 신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점유관계 조사 이 항목을 보면 모친을 만났고 소유자의 형, 조카가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소유자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족 중 한 분이 전입을 언제 했습니까? 2011년도에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5년입니다. 즉,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증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증금 얼마인지 몰라요.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이 신 씨의 보증금 전액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까지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임차인 신 씨 중에서 이분은 조금 전 봤던 진입로를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 중에 한 명입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진입로의 소유자가 서로 가족관계이지만 엄연히 각각 별개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은 경매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을 신 씨가 저렴하게 넘겨줄까 하는 고민을 한 번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도로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사실상 통행할 권리 없이 주택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택의 가치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금액적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보면 사실 주변에 거래 사례가 많지 않아요. 있다 하더라도 꽤 오래전에 거래가 되었는데 노란색 부분이 단독주택 거래 가격이고 초록색은 토지만 거래된 내역이기 때문에 노란 부분의 가격만 참고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4억, 3.7억, 경매 물건 역시 약 5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현재는 2억 초반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입찰의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통나무집이 궁금해서 경매 물건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주변에 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부분, 두 번째, 진입로와 관련된 부분, 세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가족이었고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전 관계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야기로 풀어내기 위한 요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기 위해 살펴보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생겼고요. 여러분들도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제 영상을 통해서 아, 그렇네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